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업과 업계 플러스 사회의 이제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일본 사회에서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 계속 디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선 디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소득도 별로 안 오르고 사회가 어찌 보면 정체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디플레이션 사회에서는. 이게 뭐 100%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성장이 멈췄다라는 식의 표현으로도 이 디플레이션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많이 보질 않죠. 안정된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성장이 멈춘 동력이 없는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안정적이면서 성장이 멈춘 사회라는 이 디플레이션 사회라는 표현이 제일 맞겠네요.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을 상징하는 일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류 브랜드의 유니클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음식점 체인 중에서도 규동 체인이라든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저렴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버블이 붕괴가 되고 나서 급속도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회를 칭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방송 주제인 디플레이션의 상징 천원샵, 한국에서 뭐 천원샵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에서는 백엔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본의 이 백엔샵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그렇죠.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백엔샵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 어느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같은 종류를 하더라도 이걸 사는 게 더 저렴해 보이는 거죠. 지금은 상당히 포퓰러해졌습니다. 이 디플레이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니 그래도 아무리 오산 유니클로 옷 유행, 아까 말한 일본 규동집 이런 간단하게 먹는 덮밥집, 덮밥집 유행,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백엔샵이 그거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닙니까 논리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일본 백화점 업계의 매출 추이입니다. 80년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일본 버블 경제 시절에. 87, 88, 89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일본 버블 경제 시절. 일본 사람들의 이 소비 붐을 얻고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립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일본 백화점 업계가. 91년도 이쯤에 뭐가 일어납니까? 91, 92때부터 이미 버블은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버블 붕괴가 시작될 때 최고점 찍는 거예요. 아니 버블 붕괴가 시작됐는데 최고점이라니?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는 소비적인 성장으로 느끼기에는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에 뭐가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9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 백화점 업계가 내리막을 칩니다. 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과거 91년도에 매출을 다시는 갈 수가 없어요. 최근이 이거 2018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91년도에 약 50%입니다. 딱 반이 됐어요. 백화점 매출이 내려가는 거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다른 일본 사람들 아예 쇼핑을 안 해요? 일본 사람들 아예 물건 안 사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백화점 업계가 점점점 내려간과 동시에 반사이익을 얻는 업계도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이게 일본 다이소라는 회사입니다. 다이소의 매출 추이입니다. 2000년도의 초반에 매출이 1434억 엔이던 이 매출이 2019년에는 4757억 엔, 거의 5조 가까이 되는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와, 성장. 아까 보여드린 백화점은 2000년대 돼서도 계속 내려오는데 일본의 백엔샵, 저렴한 스토어로 대표되는 다이소는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 디플레이션 사회를 반증하고 있는 백화점 업계는 침체하고 반대적으로 급부상하는 백엔샵 업계, 1000원짜리 저렴한 물건을 모아둔 이런 가게, 그 대표주자 다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다이소냐? 간단합니다. 한국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플러스 업계 1위입니다.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다이소의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회와 거기에 상관계가 엮인 이 백엔샵 1000원짜리 가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소가 일본에서 역사가 오래된 회사가 아닙니다. 창업자분이 아직도 회장으로 있고 창업자분의 아드님이 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을 지금 했잖아. 근데 이 회사도 우여곡절이라고 하면 좀 많이 있어요. 사건 사고도 있었고 지금은 어찌됐든 성공한 회사입니다. 왜냐? 백엔샵 이런 1000원짜리 가게, 이런 가게가 일본에 예전에 이제 균일가 이런 가게는 있었습니다. 가게가 있었지만 어느 한 장르, 백화점, 슈퍼 같은 쇼핑센터
편의점, 그 다음에 베개인샵 이런 식으로 그런 큰 카테고리화가 된 게 다이소입니다. 다이소가 그런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산업 자체가 뭐 일본, 한국,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퍼져나가고 있죠. 왜? 같은 비슷한 물건인데 사람들은 기왕이면 싼 게 좋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점점 파이가 늘어났죠. 다이소가 지금 이렇게 있는 점포를 놔두고 뭐 다이소 이런 가게 일본에서 영업하는 1호점이 여러분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1991년입니다. 아니 1991년 백화점 매출이 최정점을 찍었던 게 1991년. 이때 일본에서는 다이소 점포가 처음 생깁니다. 물론 그전엔 다이소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찌 보면은 백화점은 내리막길 치고 이때 생긴 다이소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반대적인 운명이 생긴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다이소 이야기인데 어디 회사냐면은 히로시마 회사입니다. 아, 도쿄가 아니구나. 도쿄 회사가 아닙니다. 히로시마. 일본에서도 히로시마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소가. 지금은. 근데 커졌어요. 커져가지고 이제 대표 기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1위 마쓰다, 2위 다이소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히로시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이라면 마츠다. 자동차의 마츠다. 로터리 엔진. 그게 히로시마의 넘버원 기업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히로시마는 마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지방 기업인데 창업주 아저씨가 창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회장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소라는 자체가 창업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상징 천원샵에 대해서 천원샵의 제일 메이저인 다이소를 얘기하려면 창업자의 아저씨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노라는 성을 가진 아저씨입니다. 야노 히로타케라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출생이 중국입니다. 에? 중국이에요. 다이소의 창업주는 중국 출생입니다. 이 아저씨가 몇 년생이냐면은 1943년생입니다. 오산 그럼 다이소 중국 기업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 다이소 창업주의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중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그렇죠. 세계 2차 대전에 패망을 하고 나서 중국에서 못 있으니까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는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있었던 히로시마로 오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그 평범하게 이 아저씨는 지냈습니다. 자기 위에 형도 한 명 있고 그래서 평범하게 지내고 학창 시절에는 복싱을 해도 합니다. 다이소 창업주는. 복싱을 했는데 복싱을 그만둔 계기가 있대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복싱을 했대. 이제부터 복싱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나는 복싱을 좋아하지만 프로는 못 되겠다. 내 실력으로는.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냥 때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공부를 해야지. 아버지가 의사예요. 아빠는 의사인데 아들내미는 고등학교 때 복싱하는데 아빠 난 세계 챔피언이 될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벽이 너무 높습니다. 아버지.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일단은 야간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열심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이소 창업주. 뭘 열심히 했냐? 그렇죠. 연애를 열심히 했습니다. 에? 다이소 창업주 아저씨는 대학교 때 결혼을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 다이소 창업주 아저씨를 야노라고 했잖아요. 이 아저씨 아버지의 성은 쿠리하라입니다. 오? 그런데 다이소 창업주 아저씨는 야노예요. 대학교 때 결혼을 했어요. 와이프 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일본 1960년대 시절에 대학생 때 결혼을 해서 자기 성을 버리고 와이프 성으로 바꿔버립니다. 일본에서는 선택해야 돼요. 그 와이프 선, 남편 선 어느 것을 선택합니까 해요. 왜 와이프 성을 선택했냐? 자기 성을 바꾸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하는 말이 자기 회고록인데 자기는 사업을 할 거래. 꿈은 다부죠. 자기는 나중에 사장이 될 거예요. 근데 사장이 쿠리하라라는 사장은 자기가 말하길래 입에 안 붙는데. 그래서 와이프 성이 야노야. 야노 샤죠. 야노 사장. 야노다. 그래 하나 더 플러스. 이 아저씨 원래 이름 쿠리하라 고로입니다. 고로짱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나중에 사장이 될 건데 쿠리하라 고로짱 사장으로서의 위험이 서지 않는다.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나쁘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본인은 위험이 서지 않는다. 고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성을 바꿀 때 개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쿠리하라 고로라는 이름을 다 버리고 성은 와이프 따라가고 이름도 바꾸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는 당시에 철학원에 찾아갑니다. 이름 그 장명해 주는데 가가지고 제가 나중에 뭐가 될 건데 나한테 맞는 이름을 하나 던져주세요.
히로타케로 하자. 그래서 히로타케가 됩니다. 고로ちゃん이 히로타케ちゃん이 됐다. 호로짱이 히로타케짱이 됐다. 야, 뭔가 오산 진짜 이렇게 대기업 만들었어요. 그런 사장님은 약간 이상하네. 좀 지정신이 아니죠? 예. 아빠 입에서는 얼마나 한심해. 우리 아들 복싱 세계 챔피언. 아니, 학교 가서, 그래, 학교는 가서 대학교 화이팅. 결혼해. 잠깐! 성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학교 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어. 이제 나는 야노다. 와이프 성이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의사야. 참고로 형도 의사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 이어받아. 아버지랑 형은 어떤 눈빛으로 볼까?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이런 눈빛으로 보지 않을까요? 우리 아들. 깝깝하죠. 이게 다이소 창업자 아치 본인 피셜입니다.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 리어카 하나 끌고 있잖아. 당시에 고물상 같은 걸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예요.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폐지라든지 고물, 고철 모아가지고 그걸 되파는 일을 하고 싶었다.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아버지 의사, 형 의대. 우리 둘째 아들 이번에 대학 졸업하네. 뭐 하고 싶어요? 예, 저는 고철상이 되고 싶어요. 안 그래도 성도 다른데 당신과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걸 알아챈 거야. 여보, 그러지 말고 와이프 집이 양식이랑 이제 물고기 유통 있잖아. 수산업을 합니다. 어차피 이름도 야노잖아. 와이프 성을 따갔잖아. 대리사회 같은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와이프 집 가업을 잇자 이래가지고 그 집 일을 도우러 들어갑니다. 이게 다이소 창업주 아저씨의 첫일입니다. 수산업.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수산업 중에서 무슨 양식 담당으로 갑니다. 물고기 밥 던져주고 보면서 이 물고기가 빨리 커야서 출하를 할 텐데. 자, 그런데 이런 양식 같은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산업 자체도. 그래서 이제 막 물고기가 그물을 뚫고 도망치고 막 당시에 뭐 도둑도 있고 이래가지고 흉흉하다 보니까 적자였답니다. 이게 답이 안 나온대. 그래도 이제 와이프 그 집의 가업이잖아. 그래도 어떻게 이걸 이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이거 수산업이 위태한데 돈을 빌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우리 아들 왜? 제가 아버지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긴 했지만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닌 내 아들 맞다. 처갓집이 힘들다는데 돈 좀 땡겨 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호탕합니다. 그래도 처갓집이 힘들다는데 보증이고 이거 없잖아. 성도 바꿨으니까 어차피 남이야. 그런데도 알았다. 그래서 당시에 빌려준 돈 700만 엔을 빌려줍니다. 1960년대에 700만 엔은 현재 일본 돈 약 1억 엔, 우리나라 돈 약 10억을 빌려줍니다. 그렇게 많아? 의사 집안이잖아요. 빌려줘요. 700만 엔을 당시에. 그 빌려왔어. 여보 마누라 살았다. 의사 아버지가 돈 빌려줬다. 이걸로 우리 수산업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라고 해서 계속 돈을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맨날 양식장에 기르던 물고기는 그물을 뜨고 도망을 가고, 히로시마는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져서 안 팔려. 그래서 어떻게 돼? 수산업을 접을 지경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데 그때 형도 의사를 개입해서 형도 돈을 같이 빌려준 거야. 아버지랑 양쪽 의사. 큰 형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니까 돈은 갚아야 돼. 근데 못 갚아. 그러면 하나다. 도망가야죠. 그렇죠. 다이소 창업자 아저씨는 그때 마누라랑 자식 데리고 도쿄로 도망을 갑니다. 일본어로 요니게, 밤에 트럭에 짐 싣고 있잖아. 아버지 미안하다. 나는 간다. 이래가지고 도쿄로 도망을 갑니다. 전문 용어로 야반도주입니다. 언제 이 이야기가 지금 디플레이션까지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야반도주를 해. 그래서 이제 나를 찾지 마세요. 튀더라도 돈이 없잖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출판사 같은 데서 책 파는 그런 영업일을 띱니다. 그게 성에 찰 리가 없죠. 집이 가난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해요. 그래도 일이 안 맞아. 당장에 도망을 쳤었는데 불안하잖아. 그런데 어느 날 동경에 형이 찾아옵니다. 큰형이, 의사인 형이.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난 도망쳤는데 형이 찾아와서 하는 말. 네가 도망쳐봐야 아버지랑 내 손바닥 아니지. 가족 좋은 게 아니겠냐. 그리고 형이 찾아와서 그렇죠. 돈을 또 주고 갑니다. 이거 생활비 써라. 너 야반 도주해서 안 그래도 힘들 거 아니냐. 형이 너 돈 주고 갑니다. 힘들면은 고향으로 내려와라.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다. 그래서 다시 히로시마로 갑니다. 다이나믹하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와이프분도 그 당시 그렇게 사업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해라. 어떤 사업? 물건을 떼다 파는 게 아니다. 말했잖아. 난 맨 처음에 리어가에 물건 떼다 파는 곡물상, 고철상 하고 싶었다 이말 했잖아. 그런 것처럼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리어카가 아니라 형한테도 돈 좀 지원도 받고 있으니까 쪼매난 봉고 트럭 하나 있잖아요. 쪼매난 트럭 하나 딱 사가지고 저기 오사카로 갑니다. 히로시마에서 오사카면 오사카가 당시에도 번화가 였거든요. 오사카에서 물건을 자파 같은 걸 떼와요. 그리고 히로시마로 와가지고 주변에 이제 있잖아 우리 옛날에 그 확성기 대고 물건 쌉니다. 물건 얼마 있습니다. 이걸 한 거야. 와이프랑 같이 둘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러 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입니까? 근데 이 아저씨 귀찮죠. 이거 뭐 라벨링을 해야 된단 말이야. 본인 신경을 써야 돼.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또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 두 명이서 해야 되니까. 물건 떼고 하니까. 물건 팔아니까. 100엔이요. 100엔? 아저씨 이거는요. 100엔이요. 아저씨 이거는 100엔이요. 거기 있는 거 다 100엔이요. 왜? 그냥 균일가로 때려 넣는 게 자기가 장부 쓰기도 편하고 그거 매출이라든지 다 하기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도 100엔 이하로 떼온 거지. 그리고 오사카 이외에도 다른 데 여러분 있잖아. 일본은 공장이 망하면은 재고가 쌓이잖아. 그럼 거기 가가지고 여기 공장 재고품이네? 가져와. 그런 거 다 긁어 와가지고 어쨌든 100엔에 파는 거야. 우리 건 다 100엔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사요. 그리고 이제 재고도 쌓아놔야 보니까 집에 이제 재고를 쌓아두는 거예요. 뭐 오사카를 갔다 오든 어디 가든 공장에 물건을 떼오든 집에 창고를 막 해두고 집안에는 와이프랑 같이 트럭 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죠. 집에 불이 납니다. 창고였는데. 그렇죠. 집에 불이 나서 재고가 다 타요. 그런데 이 아저씨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보험이 안 드러났습니다. 화재 보험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이소의 시작인가라고 그렇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야 오상 이제 다이소의 시작이 100엔 나왔다 했는데 아니 여기서 왜 불이 나 이럴 거 아니야. 순식간에 쌓아둔 게 사라진 거야. 당장에 살 집이 사라진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눈치가 되죠.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랑 형이 쓱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 소식 들었어. 집도 불타고 재고도 사라졌다면서 이 봉투 가져가라. 아니 이건 알고 있잖아. 내가 등장할 때마다 주는 거. 아버지. 아버지. 그렇죠. 또 의사인 형과 아버지가 또 돈을 빌려줍니다. 집에 불이 났어? 너를 위로해 줄게. 뭘로? 돈으로. 지금 여기가 들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은 의사, 형의 직업은 의사가 최고입니다. 맞아, 왜 맞아. 의대가 커트라인 높은지 아시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사인 아버지랑 형이 없으면 지금의 다이소가 없죠? 없죠. 없죠. 아버지랑 형이 없으면 지금의 다이소는 없습니다. 아버지랑 형이 준 위로금을 군자금 받아가지고 다시 물건을 떼러 돌아다닙니다. 아까 이제 트럭에 넣는 식으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딱 이제 파는 거예요. 얼마에 100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꼭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사면 뭐 하냐? 어차피 이거 바로 뭐 그릇 같으면 이거 뭐 바로 깨지겠네. 이거 뭐 망가지겠네. 야,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런 거 사는 것보다 제대로 된 거 하나 사가지고 오래 쓰는 게 낫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처음에는 어느 정도 먹혔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야. 싼 게 비지떡이다.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반대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 물건이 싸고 품질이 안 좋아. 그러면 네가 이게 내가 있는 거 뭐? 그렇죠. 그때도 원가를 무시합니다. 100엔짜리 이상 물건을 떼와요. 그걸 100엔에 팔아요. 그러니까 물론 100엔이 안 되는 물건도 트럭에 섞여 있어. 근데 100엔 이상 되는 물건도 있어. 그거를 섞어놔. 그리고 파는 거야. 그럼 사람들 얼마요? 이런 것도 100엔이에요? 예, 그것도 100엔이에요. 머리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100엔으로 파는데 100엔의 가치 이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처음의 전략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이런 것도 100엔이면은 다른 것도 품질이 나쁘지 않겠네가 되지 않을까? 맞아. 인식이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 타고 트럭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트럭으로 판매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지. 그 슈퍼 앞에 행사장을 딱 차려두고 딱 100엔짜리 코너를 놔두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슈퍼 사람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슈퍼 앞에 100엔짜리 부스를 딱 만들어두고 팝니다. 대신 이것도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은 슈퍼에 높은 사람이 나와요. 뭐야 저거? 저기 100엔 그거 파는
그거 저기 뭐냐 사람인데요. 아니 우리 슈퍼에 이미지가 떨어진다. 저런 싼마이 제품을 우리 슈퍼 앞에 진열을 해두면은 다른 고객들이 우리 슈퍼를 왔을 때 아니 여기는 100엔짜리 싼마이만 파는 집인가? 다른 데 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 옳지 못하다. 야 저거 철거.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점점 트럭에서 이런 이제 슈퍼 앞에 있는 행사에 이런 진출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까지 와이프랑 둘이서 했는데 우리도 법인화를 시키자. 좀 사업을 크게 만들자. 누누 얘기하죠. 이 아저씨는 사업을 해서 크게 하고 싶어요. 크게. 그래서 만든 이름입니다. 대창산업. 다이소. 한국어로 큰 대자에 창업할 때 창 있잖아요. 그게 일본어로 다이소로 했거든요. 다이소. 회사를 크게 만들고 싶다. 크게 창업. 다이소입니다. 그게 일본어로. 그래서 다이소가 되는 거야. 뭐 어떻게 조그맣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마인드는 크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저씨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렇게 균일제로 파는 가게가 꽤 있었습니다. 다이소 말고도. 그래서 이 치열한 붐에서 어쨌든 살아보겠다고 여러 슈퍼에 영업을 하고 어떤 슈퍼에는 행사장 말고 아예 슈퍼 한 켠을 빌립니다. 밑에는 식료품 파는 슈퍼가 있잖아. 위에는 다이소인 거야. 위에는 100엔 파는 코너를 만들어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반응이 괜찮네? 사람들이 슈퍼에 생필품 사러 왔다가 1층에는 이 가격이 예를 들어 300엔인데 2층에 올라가니까 이거 뭐 상표는 안 달려있는데 가격이 3분의 1, 100엔밖에 안 하네? 이거 사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야. 당시 일본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편한 것만 좋아해. 일본 사람들은 수고스러운 걸 싫어해. 그러니까 1층에 히트 상품을 놔둬야지. 1층에 팔고 싶은 상품을 놔둬야지 였는데 다이소는 위층으로 밀려났다 했잖아. 위에 놔둬.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른 일본 전국 슈퍼에도 우후죽순 이런 코너를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생기죠. 언제까지 슈퍼에 빌붙을 거냐. 슈퍼들도 경계를 하지 않을까. 슈퍼에서도 다이소가 잘 나가면은 이거 돈 되네. 아예 우리 슈퍼가 우리 제품으로 100엔 코너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가 생기죠. 아, 그죠. 스스로로. 그렇죠. 스스로 하게 되겠다. 괜찮다 싶으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위에 좀 비워주세요. 여긴 우리 슈퍼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럼 다이소 생각을 하죠. 한계가 생긴다. 야, 창업자 한계가 생긴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가게를 만들자. 100엔샵 전문점 다이소를 만들자. 1991년입니다. 이게. 자, 이게 나올 때 사람들은 저거 슈퍼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슈퍼에 고기 사건, 야채 사건, 생필품 사러 가가지고 그 사는 김에 뭐 자파 하나 주워 볼까? 해서 사는 거였는데 일본 사람들이 굳이 100엔짜리를 사려고 가게로 가겠어? 라고 많이 비관적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100엔짜리 물건을 사려고 일부러 그런 가게를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 아씨는 아니다. 내가 영업을 해보니까 장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수고스럽더라도 1층에서 위층으로 올라온다. 즉 뭐다? 우리가 가게를 만들면은 그 가게로 손님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당시 1991년도에 일본 버블 붕괴와 맞물려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점점 지갑을 닫기 시작하잖아. 지갑을 닫으면 기존에 있던 슈퍼에 가서 물건은 그러니까 비싸 보여. 그럼 어떻게 돼? 싼 데를 일본 사람들이 찾아다녀야 돼요. 그게 다이소가 됩니다. 시대랑 맞아네, 드디어. 그렇죠. 1991년도에 버블 붕괴와 이 다이소의 외부 점포 진출이 그대로 맞아떨어지, 타이밍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영점을 1991년도에 오픈하자마자 90년도에 일본을 제압을 해요. 그리고 2000년도에 다이소가 이 아저씨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먹혔으니까 해외에서 진출하면은 더 먹힐 것 같다. 그래서 2001년도에 해외 진출을 합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으로 먼저 진출합니다. 대만이 다이소 해외 진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같은 연도에 대만 진출했는데 대한민국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이 다이소가 딱 보니까 이미 가게가 있네. 뭐지? 대한민국에는 이미 1,000원짜리 물건을 파는 가게가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네. 그다 이 제품 나쁘지 않아. 이거 우리가 아예 새롭게 진출하는 것보다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 있으면은 태그 매치를 하면은 이미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0에서 1을 만드는 것보다 있으면은 거기랑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한국 그 이미 운영하던 회사가 있잖아. 현 한국 다이소. 현 한국 다이소 그 사장 창업 아저씨랑 이 다이소 이쪽이랑 딜을 합니다. 한국 다이소의 제품이 좋아요. 그 제품이 좋으니까 그거 일본에도 납품을 받고 싶은 거야. 다이소는 점점 더 커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만들 수 있는 업체는 매력적입니다. 어느 정도 품질도 괜찮아. 그거 우리 일본 다이소에도 씁시다. 대신 우리 일본 다이소 이거 브랜드권을 드릴게요. 그래서 회사를 만듭시다. 한국 다이소. 그래서 어찌 보면 합작회사인데 제품 자체는 코리아입니다. 한국 다이소. 왜냐면 그걸 좋아가지고 그 일본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이소가 다이소 재팬이 붙어 있습니다. 해외에. 다이소 재팬. 근데 한국은 다이소 재팬이 아니에요. 한국만. 그래서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다른 다이소의 해외 거점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좀 특이한 게 그 이유입니다. 다이소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다이소. 높은 의미로 자본은 연결돼 있으니까 계열은 계열인데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하기에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죠. 한국 다이소가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다이소도 100엔샵인데 100엔 이외 걸 팔기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100엔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가끔 150엔, 200엔짜리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100엔인데 예. 한국 다이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같은 이름은 다이소인데 파는 물건 그 뭐 종류랑 좀 이제 내부 정책, 판매 정책 자체가 상당히 좀 다르죠. 자, 그래가지고 다이소가 이 한국 이외에도 폭발적으로 해외 진출을 합니다. 해외에도 먹혀요. 왜? 해외에도 이미 스파 브랜드, 의류는 스파 브랜드가 있잖아요. 유니클로, 자라, H&M이라든지 갭 많이 있잖아. 저렴한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계속 성장을 해요, 다이소가. 해외에서도 성장을 하고 싶잖아. 그런데 다이소 어느 나라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죠. 돈이 된다. 저건 뭔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은 대륙에서 다이소는 아니지만 비슷한 아주 비슷한 이 회사가 하나 생기죠. 미니소. 참고로 미니소는 중국 기업인데 본사는 일본 동경입니다. 에? 일본의 디플레이를 상징하는 것처럼 다이소가 91년도에 점포를 내고 정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해외 진출도 하고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 그 후에 그 국내 폭발 성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 지금 우리나라 돈 연매출 5조 원에 이르는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매출 얘기뿐만 아니라 아까 오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슈퍼에 간다, 백화점에 간다, 그리고 백엔샵에 간다. 이런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죠. 너무 크죠. 다이소가 팔리고 성장하면은 사람들이 안 가는 곳, 백화점, 그다음에 다른 뭐 일반 뭐 다른 슈퍼, 그렇죠. 반사이익이죠. 유니클로가 성장을 할 때 유니클로 덕분에 다른 일본의 의류 브랜드가 떡락하듯이 다이소가 성장함에 있어서 일본의 다른 유통업체가 떡락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디플레이션을 상징하는 기업 중에 하나의 다이소 꼽는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슈퍼를 안 가. 왜? 다이소에 가면은 파니까 생필품, 음료수 팔거든. 다이소에 가면은 과자도 팔거든. 그럼 슈퍼 갈 필요가 없어. 문방구 안 가요. 다이소에 가면은 노트 팔아요, 펜 팔아요. 안 갈 필요 없어요. 그 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 다이소에 가보고 없으면은 그 가게 가보자. 마스크를 하나 사야 돼. 다이소에 가서 뭐 미세먼지 마스크 없으면은 다른데 뭐 약국 가서 사보자. 이렇게 가는 거야. 먼저 다이소. 먼저 다이소. 다이소는 정확하게 이걸 노린 거죠. 처음에 점포를 낼 때 사람들이 슈퍼 간 김에 간다고 느꼈던 그런 싼 마이 100엔짜리 물건 부스가 지금은 정반대가 돼가지고 오, 바뀌었네. 역전이 된 거야.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다이소라는 그룹 자체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디플레이션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가성비의 상징, 현명한 소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뒤에는 그 나라의 경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켰냐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이고 나쁜 기업이고 이걸 얘기하려고 다이소를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예. 디플레이션이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다이소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비주류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잘 나가는 나라일 때는 비주류, 그거 해서 뭐하냐. 하지만 지금은 다이소를 먼저 가서 물건을 보고 나의 소비 패턴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을 뒤바꿔버린 기업, 다이소.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의사 아버지, 의사 큰형한테 돈 좀 빌려줘.
돈을 못 갚아서 튀고 하던 그 창업주 회장이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오늘 방송의 교훈. 그렇죠, 여러분. 일단은 부모가 일단은 집안이 잘나야 된다. 내가 빚이 지고 무너지더라도 그걸 커버줄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내가 저 사람 돈 10억을 떼먹고 도망을 치더라도 나한테 찾아와서 야 집으로 와 이러면서 돈을 건네줄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나요? 없다고요? 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이소를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그렇죠. 간단하잖아. 기승전. 당신의 수저는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동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너의 수저의 색깔은 될 놈 되리지만 수저 색깔이 중요하다. 라는 다이소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단한 마무리였네요. 대단한 마무리네. 설마 오늘 이야기가 수저 색깔로 마무리될 줄이야. 기가 막혔다. 요시. 아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여러분. 이 다이소 창업주 아저씨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데 이거 까먹었네. 다이소 창업주 아저씨는 아버지가 의사고 형이 의사라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됐잖아. 안 될 때. 그게 교훈인지 모르겠는데 다이소의 현 사장님은 창업주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뭐냐고요? 예, 의과대학 교수님이에요. 의대 갔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교훈이 오지 않습니까? 다이소 아저씨 창업주 결심 느낀 거지. 아들 낳으면 의대 보내야 된다. 오늘 이야기 기승전 의느님. 일본에서도 의느님의 번은 강력이다. 다이소 회장조차도 아들을 의대로 보냈기 때문이죠.